안녕하십니까. 제20차 아셈 인권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지현 MC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략 350명의 아셈 파트너, 또 국제기구, 시민사회, 여러분, 학계, 그리고 노인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세미나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곧 개선되어 앞으로 토론회장에 여러분들을 다시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께하신 귀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이혜경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은희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표부 대사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님들 함께하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코와 입을 꼭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소독제가 등록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세미나의 주 목적은 모범 정책과 사례를 다양한 노인 인권 관련 분야에 걸쳐서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더욱 노인 인권을 아셈 파트너 전반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 인권 지지자, 즉 HROP 지지자분들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노인 인권 지지자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노인 인권의 증진과 보호 관련 주제 토론에 직접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지자분들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3일간의 세미나는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노인 인권의 보호와 또 코로나19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본 행사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온라인 참석자분들은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라고 카메라는 켜셔도 되고 또 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언하시게 될 경우 회의 호스트가 카메라를 켜고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소리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는 세미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 영어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되고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자료가 필요하신 참석자분들은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세미나 프로그램 책자와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아시아 유럽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회식에는 토루 모리카와 아시아 유럽재단 사무총장님 환영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지은희 아셈 노인 인권정책센터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최로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와 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표부 대사님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조연설은 클라우디아 말러 UN 노인 인권 독립 전문가가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토르 모리카와 아시아 유럽재단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비디오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아셈 세미나 시리즈 운영위원회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먼저 아시아 유럽재단을 대표하여 한국 동료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년간 열의를 가지고 이번 3일간 집중적인 인권 세미나를 준비해 오신 파트너 기관입니다. 우리는 공동 주최 기관들과 함께 제20차 아셈 인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노인 인권을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즉 아셈은 태국 방콕에서 1996년 출범하였으며 그 목적은 정치적인 대화를 도모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인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아셈 정상회의의 참여 기관은 아시아와 유럽의 51개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아세안 사무국입니다. 아시아 유럽 재단, 즉 아세프는 이듬해인 1997년 설립되어 아셈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셈 의제를 구체적인 활동으로 연결시켜 아시아와 유럽인들 간의 교류를 가능케 하고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교류를 가능케 합니다. 아셈 인권 세미나는 1997년 출범하였으며 아시아 유럽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최장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세미나는 비대립적인 대화가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시아 유럽의 정부와 시민사회 간 플랫폼입니다. 인권 세미나는 아시아 유럽 재단과 스웨덴 라울 발렌베리 연구소 그리고 프랑스 외교부, 핀란드 스위스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다자적 인권 대화 창구로서 역할하면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합니다. 세미나의 이러한 대화 형태가 계속 진화되면서 신뢰와 상호 이해의 분위기가 아셈의 정신에 맞추어 조성되었고 지난 수년에 걸쳐서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의 공통 관심사를 다루는 세미나의 주제 선정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며 아셈 파트너들의 고위급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세미나도 이를 잘 반증하며 회의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회의를 주관하신 두 공동 주최 기관의 지지와 또 성공적인 세미나 시리즈를 위해 보여주신 의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20차 아셈 인권 세미나는 노인의 인권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속도의 고령화를 겪게 되면서 2018년도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의 인구 규모가 5세 미만 아동 규모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는 UN 데이터에 기초하는 수치입니다. 세계 인구가 계속 고령화됨에 따라서 고령화의 인권 관련 측면은 계속 우려스러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는 코로나 전부터 존재하던 기존의 인권 관련 격차를 부각시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여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국가들이 노인과 관련한 정책과 행동을 취하고 노인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인권과 사회평등의 틀 내에 통합시켜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본 세미나의 4개의 실무 그룹은 다음과 같은 테마별 분야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노인 인권 실현을 위해서 선정된 중요한 주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의 자율과 독립, 노인의 사회 보호와 노인 인권, 노동시장에서의 노인 연령 차별, 교육과 훈련을 통한 노인의 역량 강화입니다. 이와 관련한 배경 정보 보고서가 두 분의 주 보고관에 의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유럽의 티티 메슨 연구원이자 룬드 대학교 법학과 교수님과 아시아 측의 앤드류 번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들이 노인 인권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셨고
이 포괄적인 보고서에 이 내용을 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두 분의 곧 이어질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 대사님들 또 국제기구의 전문가분들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고견으로부터 우리가 분명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클라우디아 말러 박사님은 UN 노인 인권 독립 전문가로서 오늘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전문가분들을 환영하며 기꺼이 본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이러한 디지털 공간 속에서 적극 공유해 주시고자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인권과 관련하여서 허심탄회한 열린 대화를 하게 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미나의 성공은 결국 참석자의 다학제적인 배경과 또 참여에 대한 열린 생각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3일간의 세미나가 유익한 토론과 배움과 협력의 장이 되어 노인의 자율, 사회보호, 그리고 참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지은희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은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신 아셈 회원국 전문가 여러분, 제20차 아셈 인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기구로 이번 아셈 인권 세미나를 노인인권을 주제로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아시아 유럽 재단의 토루 모리카와 사무총장님, 정유영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 대사님, 감사합니다.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를 맡아주시는 클라우디아 밀러 UN 노인인권 독립 전문가, 티티 메슨 교수님과 앤드루 번스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차를 맞이한 이번 아셈 인권 세미나는 처음으로 노인 인권을 주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세미나는 처음인 것도 많았고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노인 인권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 20차 아셈 인권 세미나는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아셈 회원국에 매우 시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누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지만 그 감염의 확산과 피해는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노인들의 삶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노인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연령주의를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노인을 더욱 취약한 존재,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의 인권 침해는 코로나가 만들어낸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팬데믹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령 차별을 들추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국제인권연대는 50개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령 차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2,000여 명의 노인 대다수는
자신들이 사회나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고 외면, 회피, 무시당하고 여러 형태의 폭력과 학대, 강제 태국뿐만 아니라 반임 유기까지 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간 국제사회에서 여러 노력이 있었습니다. 1991년에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2002년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 및 각국의 이행보고, 2011년부터 10년간 매년 계속되어 온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온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등 노인 인권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도 여전히 노인들의 다양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논리 속에서 노인의 사회적 기여도와 역할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령주의와 차별이 여전히 만연한 이유,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더욱 그 차별이 심화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약속된 노인인권 협약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과 달리 노인에 대한 협약의 부재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각국에서 적법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3일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토론할 노인의 권리 영역과 도전 과제는 아셈 회원국이 노인으로서의 삶과 연령 차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 노인 권리 협약의 부재와 관련한 우리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토론만이 아니라 실천, 행동을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아셈 인권 세미나에서 노인 인권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아셈 회원국 전문가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adam 은희지. 네, 감사합니다. 지은희 원장님. 그러면 두 분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공동 주최기관과 주관기관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The first Madam 영애 먼저 최영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의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제20차 아셈 인권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오늘 이와 같이 중요한 인권 세미나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셈 인권 세미나는 20여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중 노인 인권을 주제로 개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는 고령화와 노인 인권이 더 이상 미루거나 늦출 수 없는 우리 시대에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고 주도하신 아셈 노인인권 정책센터와 아시아 유럽재단 관계자분들의 수고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화는 인류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 의제입니다. 유엔 총회를 비롯하여 유엔 사무총장 등 많은 노인인권 관계기관 및 관계자가 관심을 제고하고 활동해 왔음에도 여전히 고령화는 인류의 가장 핵심적 도전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코로나19와 관련 여러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노인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인의 생명권 등
기본적 인권 보호 방안 강화 및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국내외 활동을 강화하고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 인권 보호 지침을 국내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우리 위원회의 대응 활동도 국제사회와 신속하게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 총회에 보고된 문건에 따르면 노인은 차별, 빈곤, 폭력, 그리고 구체적 정책과 지원의 부재 등 4개의 주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도전 과제는 오늘 논의될 주제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미나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참가자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곳에서 모아진 의견들이 금년의 개최를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 전달되어 적극적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 허브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아셈 노인인권 정책센터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네, 최영애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표부 대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유럽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침 인사 드립니다. 제가 사실 또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이 플랫폼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유럽과 아시아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우리는 앞서서 또 모리카와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결국 인간적인 측면을 서로 간에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얘는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아와 유럽 공히 당면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인구 고령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앞으로 몇 년간 전 세계 인구 6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60세 이상 인구가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 같은 경우 또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만큼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앞서서 또 지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도 저희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점차 더 전면으로 부각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만큼 또 이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의료 보건, 또 고립, 또 그런가 하면 디지털 문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노인 인구가 당면한 디지털 문제, 또 그 외에도 일자리, 연금, 예를 들면 뭐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또 이에 대해서 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차별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들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였는데 또 지금으로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셈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아셈이야말로 아시아와 유럽이 함께 모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EU는 전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특히나 노인의 경우 노인이라는 계층에게 있어서도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평등과 또 비차별을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서 예를 들면 연령 차별과 관련된 법을 입법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EU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는 한국하고도 그렇고 또 국제적으로도 예를 들면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 등을 통해서 국제적으로도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드리드 행동 계획은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또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정책을 입안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또 저희는 EU 국가들 사이에서도 협력을 하면서 노인 인권 증진 또 특히나 디지털화에 있어서의 노인 인권 옹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양자 간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도 또 워킹그룹의 결론을 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인권위원회도 있고 자 그래서 또 저희가 유엔에서도 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시아와 유럽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경제,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만큼 우리가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며 또 아시아 유럽 재단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위원회들도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도 사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외에도 현재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도 보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지은이 원장님에게도 감사 말씀드리며 또 이혜경 위원장님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주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지난 몇 년간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감사합니다. 마리아 카스티요 베르난데스 주한 EU 대표부 대사님. 이제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클라우디아 말러 박사님, UN 노인인권 독립 전문가께서 사전 녹화된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시아 유럽 재단의 따뜻한 초청에 감사드리고 20차 아셈 인권 노인 인권 세미나 기조연사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분명 인권 제도, 특히 노인의 인권 제도의 부족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기존 보호 체계의 격차가 국제 법적 제도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공동 노력을 통해서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맨데이트의 1차 UN 총회 보고서는 제가 UN 노인인권 독립 전문가로서 처음 제출한 보고서로서 코로나19와 노인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 3개월 이후에 보고서는 법적 제도와 관련 권리, 보건, 적절한 삶의 수준, 그리고 완화 치료,
연령 차별을 진단하면서 팬데믹 발생 이후 상황을 맥락화하면서 노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해당 영역에 관한 권고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분리된 데이터에 대한 니즈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는 최신 테마별 보고서의 중점 내용이기도 하고 이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니즈는 각각의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방역과 대응을 취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중요할 것입니다. 팬데믹은 비극적으로 연령 차별적인 접근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 간 연대가 가장 절실했던 때의 낙인을 가져오는 언어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고 정부는 연령 차별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노인에 대한 학대, 폭력 그리고 방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특히 보건권은 팬데믹 위기에서 반드시 인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나이를 근거로 하는 차별을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조치들, 그중 노인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취해지는 격리 조치는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 그리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령이 명확한 차별 사유에서 부재한 것은 국제인권제도에서의 분명한 간극이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인의 자율과 독립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팬데믹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충분한 지원 속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을 목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인의 자율성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간주되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율은 장애인 권리협약의 핵심 원칙입니다. 물론 고령화가 장애와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법적 체계는 자율성의 개념에 대한 범위를 보여주며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UN 원칙, 즉 독립의 원칙은 노인이 적절한 의식주와 물과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과 가족, 지역사회 지원, 그리고 자조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은 유급 근로를 구할 기회와 교육 훈련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 사회에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이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노인이 사회 모든 차원에서 포용되며 고령 친화적인 지역사회와 또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노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모든 다른 권리의 실현에 필수 불가결하며 모든 기초생계 보장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 있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경제적 자원으로부터 노인이 배제되는 것은 바로 사회적 배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빈곤은 기본 인권의 부정을 더욱 악화시키며 선택권과 기회를 제한시킵니다. 많은 사회에서 노인은 빈곤층과 계속 빈곤층 그리고 극빈층 중 불균형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호의 중요한 역할이 여러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제도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완전하게 이행되고 시행되어서 노인의 자율성을 증진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노인이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워져서 노인의 사회적인 고립 위험이 더욱 커지고 의료 보건에 대한 접근성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담보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 그리고 보험 상품 등도 노인에게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더라도 너무 가격이 높습니다. 부적절하게 연령을
위험 등급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발행한 과거 보고서에는 국가가 사회보장에 대한 인권을 국내법에서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기여형 그리고 기여형 연금 제도도 국제인권 기준의 사회보장권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와 빈곤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노인과 장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술력과 지혜와 전문성 그리고 경험을 직장 생활을 통해서 축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본인들이 원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노인을 포용하는 직장과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자발적인 근로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노인은 다른 노인들을 돕고 세대 간 활동에 참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돕고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의 교육에 기여함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단결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노인의 상호작용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무정년 제도와 채용 절차에 있어서의 연령 차별은 노인의 일할 권리를 저해하며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 스스로 일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고 어떤 직업이 적합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일자리 기회에 있어서 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학습의 증진은 노인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있어서의 요구사항이나 어려움에 대처하고 자율적인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평생학습은 단순히 노동시장에 더 오랫동안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뿐만이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인 통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또한 제한적이고 사회적인 배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구체적인 니즈가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과 설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노인은 청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원격 교육이나 디지털 교육도 노인들에게 제공되어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노인의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통신기술을 사용할 줄 몰라 타인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말씀을 드리면서 연설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연령차별주의는 용인할 수 없으며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반드시 타파해야 합니다. 국제, 지역, 그리고 국가적인 법 제도는 모든 형태의 연령차별을 반영할 수 있어야만 하며 여기에 구제책과 시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체계는 모든 권리 이행을 보장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노인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장벽을 부수고 노인이 완전하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기존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포괄적인 국제조약을 제정하여 노인의 모든 인권의 향유를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행동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very much, Dr. Claudia. 대단히 감사합니다. 클라우디아 말러 박사님. 자, 그리고 또 모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루 모리카와 사무총장님, 지은이 원장님, 최영애 위원장님,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스 대사님, 그리고 클라우디아 말러 전문가님께 오늘 이렇게 훌륭한 연설로 저희 세미나의 개회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노인 인권과 관련된 동영상을 준비한 것이 있으므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ll participants, please come up to the stage and we will have 그리고 참석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와주시면 저희가 지금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단체 사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 영상이 진행이 되는 동안요. 여기 베뉴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We will have another photo session with all participants at this venue. 네. 오늘 베뉴에 계시는 모든 참가자분들은 앞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Hope you all enjoy watching the video. 다들 동영상을 잘 보셨기를 바랍니다.